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집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의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릴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과격한 문자 소개는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거 보여줄 거예요? 네, 윤석열 출격입니다. 네. 1시 5분부터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있었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 출마를 선언했는데 일단 오늘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왜 대권에 도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편집했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세요. 한 1분 정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는 걸 하고요. 보면은 두 분 다 보셨죠? 네, 네. 그 무대 뒤편에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더라고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다. 윤석열 국민 기자회견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그 앞에서 15분 동안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총평을 하면은 좀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서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이 대권 선언까지 하는 사람 입에서 이게 추상적으로는 이게 나왔을까? 좀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총평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아리송해. 아리송하다. 네. 기자회견이 상당히 많은 지금 기대감을 안고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대선에 왜 나가려고 하는지, 예. 또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 그리고 이 엑스파일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 예. 근데 다 분명하게 해소가 되질 않았어요. 예. 일단 그 총평으로 네. 듣고 정상근 기자는 저는 질문과 답변이 잘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그런 부분도 예, 저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뭐 종부세 관련 질문에서도 뭐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뭐 정확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전반적으로 손 봐야 한다 좀 이렇게 네.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서 알겠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15분간 그 모두 발언했는데 정상근 기자가 좀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라면서 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특히 이 공정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공정, 네, 그러니까 매우 무대 뒤 중요합니다. 캐치프레이즈에도 이제 공정과 상식. 네네. 공정이라는 말을 오늘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공정이 공정 또 오늘 쇼미더뉴스에서 중요한가 보죠?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네. 몇 개 쳐요? 밑줄 9개. 왜요? 오늘 그 선언문에서
공정이란 단어가 총 9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셌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약 있다 들어가십시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슬로건 자체에서 공정이란 말이 들어갔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상식을 무기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이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문재인 정부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유튜브로 꿈돌이님이 두루뭉술 답변이다. 박토배님은 드디어 검찰이 정치를 시작하네요. 이런 의견들을 지금 또 신사님께서 알맹이 하나 없는 웅변이었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 역시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모두 발언에서 어느 정도 밝히지 않았느냐, 밝히지 않았거든요. 저 얘기는 했어요.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은 같이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명확하게 입당할 것 같다 아니면은 입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략 한 7월 말이나 8월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전혀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 이 국민의힘과 공감한다.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잠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꼭 다수결로 해야 되느냐 이게 다수결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면에서 국민의힘과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은데 이보다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명분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건지.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다수결 원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는 입당 시기를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불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설명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 부분도 기억이 나요. 어떤 기자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옛날에 성남지청에서 한번 본 적이 그러니까요. 있다. 그 얘기 정도로 끝내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 아니 이게 예.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자리면 그러니까요. 국민 앞에 본인의 생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자리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날인데 한 세 가지 면이 드러났어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받으니까 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약간 0.09초 정도 머뭇거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24년 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변호사니까 와서 답변하고 이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법정에서 자주 만났는데 말도 참 잘하시더라. 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차차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 윤석열 씨 별명이 윤차차라는 거 아니에요? 윤차차? 예, 요즘에 차차 이야기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차차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서,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더 이야기를 할 내용이 준비가 일단 안 됐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4445님께서 2시 30분이 되면 뉴스 포인트만 콕콕 집어주는 코너가 있다고 해서 처음 허리케인 라디오에 왔습니다. 이 코너가 이제 입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저 책임감 좀 상당히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동접자도 693명. 와, 아이고. 야,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6월 8분만 더 들어오시면 700명입니다. 네, 네. 예, 800명까지 가야죠. 자, 그리고 또 맨 처음 질문 중에 기자들 질문 중에 그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장모가 네. 이 얘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표현을 하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진석 의원이 전언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전원으로 나왔던 건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본인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장모 관련된 의혹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대신 뭐 본인이 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혹은 이제 검사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친인척이든 또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 원칙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배 수장님,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거 바로 나오면 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려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변할 때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당당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때는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이제 이전의 일이니까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이 봐라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냐 제가 뭐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질문이 의도였냐면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에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살짝 회피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장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묻고 싶은 기자의 질문의 의도는 그래도 사위가 검찰총장인 것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장모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 헌법교과서 원론에 나오는 대로 누구나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우리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가족일지라도 법 적용은 공정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자의 질문에 의도해서 좀 후련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요. 김정수 청취자께서 아직 공부가 모자란 듯합니다. 이런 배 수장님한테 온 문자는 아닌 거죠. 예, 지금 저도 공부를 더 해야죠. 아, 그렇죠. 항상 부족합니다. 이 겸손함. 좋습니다. 예, 요거 하나 이따 드세요. 예. 자, 정상 기자, 네.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도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 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론은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나섰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것은 이 본인이 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이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그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두세 번도 반복을 했던 거 기억이 나고 네네. 저는 이 부분이 참 고개를 듣다가 갸웃하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유가 사라진 민주주의고 우리나라가 현재 독재고 전제 국가다. 근데 독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 조건이 뭐냐면 언론의 자유가 침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권에서 언론에 기사 못 쓰게 하고 이러는 게 바로 이 언론 독재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제대로 뭘 못 쓰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제 이런 정부에 대한 불만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네. 하는 전제와 가정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분노한 거죠. 본인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예. 제가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느냐는 것에 그래요. 대해서도 그래도 본인이 뭐 수사를 하고 했지만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은 정당한 수사라고 대구 경북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대선 후보로 나섰다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간 것은 현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불만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그러게요. 비판은 좋은데 지금이 독재 체제라는 건 황당하더군요. 이런 또 의견을 좀 보내주셨고
정상 기자, 네. 그 엑스파일 얘기가 나왔던가요? 아까 기자들 질문 중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엑스파일을 봤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예. 질문이었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엑스파일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엑스파일은 이 출처와 불명에 이 아무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라고 했고요. 네. 이 비판과 검증을 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실제로 엑스파일이 유포가 되면 뭐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에게 합당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시하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트 나이트 아이디 청취자께서 정말 라디오 시사 코너 중에 최고입니다. 2시 30분엔 무조건 TBS 라디오 들으러 요. 옵니다. 어우, 지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가 거의 800명이 다 돼갑니다. 그러네요. 네. 네. 동접자가 769. 예. 네. 한 30분만 더 들어오시면 800 소원 네,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배 수장이 좀 한 번만 좀 부탁 좀 네, 해주세요. 곧- 정중하게. 곧 바로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 왜 윤석열이어야 하냐 이런 기자 질문도 있었어요. 네,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꼭 윤석열이어야 된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뭐 본인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고 했고 또 이 거대 의석 그리고 이권의 카르텔에 호의를 받고 있는 정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세력들은 10가지 중 9가지가 달라도 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배 수장님 국민의힘 그 현직 의원들이 현장을 많이 찾았다면서요? 아까 화면에서는 못 봤는데. 네, 많이 왔습니다. 실제 사진도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정진석 또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미리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진석 의원 네. 그리고 권성동 권성동 의원이 의원? 이제 참석을 해서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게 자 포착이 됐었나요? 제가 네, 못 포착이 봤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씨 오늘 대권 선언한 얘기 조금 좀 오늘 날인지라 조금 좀 길게 다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추경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추경 오늘 저 33조라는데 네. 당정이 2차 추경 규모를 이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당정이 합의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33조 원의 이 추경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급이 되고요. 또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됩니다. 배 수장님,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은 드리긴 드렸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제 소득 하위 80%죠. 계속 겨루어왔던 것이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소득 하위 80%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니까 상위 20%는 제외하는 겁니다. 네. 그런 만큼 이 기존 이미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던 3조 원 포함하면 33조 원이 아니라 총 36조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거의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이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80%에게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래도 여당에서 제안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족 어려운 분들이죠. 이분들께는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집으로 신원주님께서 그냥 차별 말고 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현주님은 800명 채우려고 들어왔는데 900 넘겠어요? 그러니까요. 오, 진짜. 그러네요. 자, 900명 가자. 10분만 더 들어오면 900입니다. 힘내주십시오. 허리케인.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네. 자, 900 채우게. 자,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은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정은 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서 그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 사용액이 많으면 이 3분기와 2분기의 차액의 일부를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데 그 여기에도 1조 원 이상이 반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그 1조 원 이상이 반영될 거면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어떨까라는 또 반박도 나오고 그래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카드 사용을 하면 소비 진작이 되는데 네. 대체로 이렇게 그래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자거든요. 이 소비 진작 차원의 정책적인 또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두 분 열심히 해주셔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